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네요. 마지막 만남이에요. 아유, 아쉬워 죽겠네. 근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또 저를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압력을 가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 소비지출관리법, 카드 사용법 좀 잘 익히셨는데 어떠셨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 소비하려고 노력하고 또 카드도 잘 사용하고 이런 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비 말고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 많이 모았으면 좋겠죠? 네, 돈 많이 모으려면 일단 소비 지출 관리 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 돈 모으는 얘기하는데 소비 지출 관리를 얘기를 하냐?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내 소득은 한정돼 있잖아요. 내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있으면 저축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소득 빼기 지출은 저축이라는 엄청나게 간단한 공식이지만 이 공식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자, 소득이 일정하죠?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출. 지출이 잘 컨트롤되면 저축이 늘겠죠. 반대면 줄 거고, 그래서 지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지출 관리가 잘 되면 저축 관리는 저절로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저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네. 적금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만기까지 하고 나면 다시 적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자, 이 저축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요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쓰고 남는 게 있으니까 적금하지가 아니라 돈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목표부터 수립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돈 왜 모아요?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러면 그냥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은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 모아서 조금 돈을 모아서 전세로 옮겨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돈을 모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모으는 이유, 재무 목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요가 아니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약 5년간 돈을 모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재무 목표인데 그런 재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는 그냥 모은다가 아니라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만들고자 하는 달성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 모으기 전에 목표부터 수립하자.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돈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만약에 월 30만 원 적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원금 기준 연 360만 원 모으겠죠? 자, 2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 원금 기준 돈을 모읍니다. 자, 3년 동안 모아서 목돈 1000만 원 만들었어요. 자, 뭐 할까요, 이제? 자, 마침 목돈이 생겼네. 와, 그때 내가 갖고 싶은 게 딱 생겼지 뭐야. 노트북도 바꾸고 싶고,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야금야금 쓰다 보니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목돈이 샥 사라져요.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돈 모으기 방법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쓸 일이 생기면 쓰는 거죠. 쓸 일이 없어도 쓰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돈을 써요. 자, 목표를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목표를 만든 사람은 3년 동안 돈을 모았으니까 그 목표에 쓰겠죠. 예를 들어 확자금 대출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노트북 장만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전세금 마련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표는 반드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표 내용과 그리고 달성 기간이 포함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년 내 노트북 마련 자금 150만 원 마련하기, 3년 내 학자금 대출 잔액 1000만 원 마련하기, 5년 내 전세 자금 3000만 원 마련하기, 이런 것처럼.
자, 저축을 하기 전에 명확한 재무 목표부터 세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기에 재무 목표 달성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을 모으는 행위 이전에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실 것. 이번에는 목표는 세웠어요. 자, 근데 이 목표는 세웠는데 이 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는 뭐냐면요. 내 돈 1,000만 원을 내 돈 2,000만 원, 2배죠.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금리가 높으니까 2배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죠.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지금 현재 은행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기준금리 0.5%면 내 돈 1,000만 원을 2,000만 원 만드는데 자그마치 139년이나 걸린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무조건 알토란 같이 30만 원, 50만 원 모으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목표 수립 제가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 자, 목표 달성에 맞는 돈 저축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돈을 모을 거면 그냥 안전하게 적금, 중장기적으로 돈을 모을 거면 적금보다는 투자.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 투자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다른 강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자, 단기는 안전, 중장기는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에 돈을 마련해야 돼요. 내년에 내가 학자금 대출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인데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 투자해볼래 해서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막 안 좋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돈을 써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손실을 보게 돼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은 투자보다는 저축, 그냥 안전하게 적금하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예고를 했죠. 나중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거기서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돈을 모으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재무 목표를 수립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 목표 수립 후에는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축할 건지 투자할 건지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 그 원칙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핵심은 무턱대고 적금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30만 원, 50만 원 모으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쭉 3개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턱대고 돈을 모으고 무턱대고 돈 모으는 와중에 돈을 깨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비상예비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지출관리 중요하고 돈을 모으는 걸 하려면 돈을 모으기 이전에 목표 설정하고 저축 방법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해나가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됐죠? 네, 잘 한번 보시고요. 아,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 자, 얼마 하면 좋을까요? 저축 얼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칙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틀립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저축률은 있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이라면 소득의 적어도 반 이상, 60% 정도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 부담이 있거나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많은 친구들은요, 고정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건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자, 일단 지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지키고 나머지 자금은 저축. 그런데 만약에 돈 쓸 일이 생겨서 저축 못하는 거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비상예비 자금 마련.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쭉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축을 몇 프로, 나는 50%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저축을 생각하시고 그 저축을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축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축은 반드시 자동이체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동이체 들어보셨죠? 네. 약정된 날에 약정된 통장에서 그냥 돈이 저절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갔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이체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 모으기 너무 힘듭니다. 왜? 사람은 있으면 쓰죠. 그걸 저축을 하려고 마음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이체를 통해서 저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강제저축이에요. 강제적인 돈 모으기 시스템이 없으면 돈 모으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월급날 자동이체로 저축이나 투자하기.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얼마를 쓰는 건지도 중요하고 매년 자산이 얼마가 모이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걸 자산을 예측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지출 예산이 1,500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은 자산을 만드는 데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년 1,500만 원 자산 순증, 돈을 모아 나가고 있어. 그럼 3년이면 4,500 원금 기준으로, 5년이면 6천만 원. 아, 몇 년이면 1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 1억을 만들어서 전세 자금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소득 중, 총 소득 중에서 자산 매년 얼마씩 순증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면 임의적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저축해야 자산 순증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착실하게 모으려면 자동이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저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이 자동이체 저축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과 덧붙여서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푼돈을 좀 아껴보는 건 어때요? 푼돈. 에이, 푼돈 아껴서 뭐해? 라고 싶으신가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푼돈 금융, 잔돈 금융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엄청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별거 아닌 푼돈이지만 아끼면 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가 4,100원이죠. 그쵸? 땡땡 별 땡땡 커피 4,100원. 자, 그 4,100원 올림 끝전 5,000원에서 올림 끝전을 하면 900원이 남아요. 자, 그 900원을 가지고 해외 주식에 자동 투자하는 어느 금융회사의 상품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비를 하면서 소비의 끝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그런 푼돈금융 상품, 잔돈금융 상품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소비를 하면서 저축도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때 한 12시 반? 이 정도 되면 문자가 와요.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얼마니? 오늘은 얼마 적금할 거니? 이런 금융상품도 있어요. 월 적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적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굉장히 편리해졌고 굉장히 좋아졌죠. 정말 신박한 돈 모으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상품들을 다 소개하는 건 크게 의미 없을 듯하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푼돈금융, 잔돈금융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재밌는 방법을 택해서 저축이나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축의 재미적 요소를 콜라보했다고 해서 이런 걸 펀 세이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펀 세이빙이라고 검색하셔도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잔돈 모아서 뭐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방법을 이용해 보는 걸 반드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지출하는 것도 습관, 돈 모으는 것도 다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들을 재미적 요소를 가지고 저축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진짜 푼돈 모아 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티끌 모아 태산, 옛말에 허튼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모은 잔돈으로 3,
30년 투자한다.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카페라떼 효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루 커피 한 잔값 아껴서 3, 40년 후에 노후자금 1억 만들기 이런 운동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매월 적금 10만 원도 좋고요. 5천 원도 좋아요. 이 모으는 습관, 지금은 내가 모을 돈이 너무 없어. 절대적인 소득이 너무 약해서, 낮아서 돈을 모으기 힘들어.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푼돈이라도 모아보시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저축을 실천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번 만났었는데요. 여러분과 3번 만남을 통해서 비상예비자금, 소비지출관리, 카드 사용, 목표, 펀세이빙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쵸?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콕콕 찍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의 돈 관리가 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분명히 이 영상을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은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온몸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